전라북도 전주시 외곽 완산구 효자동의 작은 단층집. 새벽 5시 반 이순자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부엌 창문 너머로 어스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시각, 이순자는 며느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생일이 이번 주잖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순자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 손으로 일일이 꼬챙이에 꿰n 곶감, 그리고 지난달부터 정성스럽게 담가둔 인삼청까지. 모두 서울에 사는 며느리 김서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전날 밤부터 불려둔 콩을 꺼내 믹서기에 갈기 시작했어요. 윙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죠. 30분 뒤 하얀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어요. 이 맛은 서울에서 못 먹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순자는 오전 9시 40분 전주역발 KTX를 타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울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리니까 점심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손자 태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면 딱 좋겠죠. 짐을 싸며 이순자는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장아찌 4병, 곶감 2팩, 인삼청 1병, 그리고 방금 만든 두부. 무게가 제법 나가는 가방이었어요. 72세 노인이 들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죠. 괜찮아. 우리 며느리 기쁜 얼굴 보면 되는 거지. 전신 거울 앞에 선 이순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검은색 긴팔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발에는 편한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깨끗하게 빗어 넘긴 머리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이순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말 전주의 아침은 선선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은 이순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 속 사진첩을 펼치니 5살 손자 태준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죠. 할미 간다, 태준아. 사진 속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을 보는 건 1년에 서너 번. 명절과 생일 그리고 가끔 아들이 시간을 내서 전주에 내려올 때뿐이었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한 이순자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었어요. 일반실 57,000원.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써야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이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전주역이다. 9시 40분 차 타고 갈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엄마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시지. 서영이가 깜짝 놀라겠네. 조심히 오세요. 42살 아들 박준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이순자의 자랑스러운 외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7년째 며느리 김서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 태준이까지. 이순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들이었습니다. KTX는 정확히 9시 40분에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이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9살의 김서영.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며느리는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했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확하고 생활 습관도 규칙적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지. 우리 준호 잘 챙기고. 하지만 이순자는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뭐랄까, 서영이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집안은 항상 깨끗했고 음식도 정확한 레시피대로만 만들었죠. 이순자가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가면 서영이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고개를 저으며 이순자는 생각을 지웠습니다. 며느리 생일인데 좋은 생각만 해야죠. 서울역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30분. 이순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구 대치동까지는 2호선과 3호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복잡한 환승 구간이었지만 이순자는 이제 익숙했죠. 1년에 서너 번씩 오다 보니 길이 외워졌거든요. 대치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니 35평형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신축 5년차 깨끗한 외관의 아파트였습니다. 12층 건물 중 9층 박준호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서영아. 엄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깍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검은색 병원 유니폼을 입은 서영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39살이지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안이었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오늘 생일이잖아. 이순자는 웃으며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영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저 오후 3시까지 병원 가야 해서요. 괜찮아, 너 다녀와. 엄마가 집에서 태준이나 봐줄게. 거실로 들어선 이순자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어요. 깨끗한 거실이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바닥, 정리정돈된 가구들.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죠. 이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집이 참 깨끗하네. 매일 청소하거든요.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서영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이순자는 물을 받아 마시며 가방에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 깻잎 장아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그리고 곶감도 가져왔어. 인삼청도 있고. 식탁 위에 차례로 놓이는 유리병들. 서영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한데요.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서울에서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엄마가 직접 만든 게 다르지.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방부제도 들어가고. 네, 그렇긴 한데.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이순자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이거 손두부야. 오늘 새벽에 만들었어. 어머님, 태준이는 유기농 이유식만 먹여요. 두부도 무첨가 제품으로 사서 쓰고요. 서영이의 말에 이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두부였는데.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요즘 애들은 예민해서요. 성분 확인 안 된 거 먹으면 탈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가 만든 건데. 제 말 이해하시죠? 서영이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벌써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가야 해요. 태준이는 4시에 유치원 버스 타고 와요. 간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알았어, 다녀와.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이순자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보며 이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서영이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정확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죠. 이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냉장고 안. 모든 식품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입 날짜, 유통기한, 보관 방법까지 적혀 있었죠. 이순자가 가져온 장아찌를 넣을 공간은 구석에만 있었어요. 여기라도 넣어야지. 작은 유리병을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으며 이순자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손님 같다는 느낌. 아니, 손님만도 못한 느낌이랄까요. 오후 4시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태준이가 뛰어내려왔어요. 5살 꼬마, 큰 눈망울에 통통한 볼이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할머니. 태준이는 이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이순자의 품에 안긴 손자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우리 태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만이야?
여름에 봤으니까. 100일? 100일은 아니고 3달 정도 됐지. 손을 잡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준이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까지.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들어주었어요. 집에 도착해 태준이의 겉옷을 벗겨주고 손을 씻긴 뒤 간식을 꺼내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유기농 과일과 무첨가 요구르트만 있었어요. 이순자가 생각하는 간식과는 거리가 멀었죠. 태준아, 할머니가 곶감 가져왔는데 먹을래? 곶감이 뭐예요? 감을 말린 건데 엄청 달고 맛있어. 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순자는 가방에서 곶감을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주황빛이 도는 곶감 위로 하얀 당이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죠. 우와, 하얀 가루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자, 한 입 먹어봐.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이거 진짜 달아요.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태준이는 곶감 한 개를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에 손을 뻗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엄마. 태준이가 달려갔지만 서영이의 시선은 식탁 위 곶감에 꽂혀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은 서영이는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태준아, 이거 먹었어? 응. 할머니가 주셨어. 엄청 맛있어. 서영이는 곶감을 집어들고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태준이 간식은 제가 정해둔 게 있어요. 냉장고에 과일이랑 요구르트 있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근데 곶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당분이 너무 많아요. 태준이가 충치 생기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이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곶감 하나에 이렇게까지 예민할 줄은 몰랐죠. 서영이는 접시째 곶감을 치우며 태준이에게 말했어요. 태준아, 앞으로는 엄마 허락 없이 간식 먹으면 안 돼. 네. 태준이의 목소리가 시들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반짝이던 눈빛이 금세 꺼졌어요.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며느리 앞에서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서영이에게 물었어요. 저녁은 내가 해줄까? 엄마 여기 왔는데 서영이가 고생할 순 없지.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는 정해진 메뉴대로 먹거든요. 월요일은 닭가슴살 샐러드, 화요일은 연어구이.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미역국은 나트륨이 많아서 잘 안 먹어요. 서영이는 냉장고에서 손질된 채소와 닭가슴살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분량이었어요. 정확히 3인분. 이순자의 몫은 계산되어 있지 않았죠. 어머님 드실 거 따로 준비할게요. 배달 음식 시킬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먹는 거 조금만 먹으면 돼. 분량이 딱 맞게 되어 있어서요.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어머님은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 박준호가 퇴근했습니다. 42살의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 깜짝 선물하려고. 서영이 생일인데.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좀 쉬고 있을게요. 그래, 쉬어. 엄마가 저녁 차려줄게. 아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서영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동선으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 3공기, 방울토마토, 그리고 무첨가 두부 한 모. 깔끔하고 정돈된 식사였어요. 하지만 이순자의 눈에는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밥 드릴게요. 서영이는 4번째 공기에 현미밥을 담았어요.
이순자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는 담백했지만 맛이 없었어요. 드레싱도 없이 그냥 올리브유만 뿌려져 있었죠. 맛있게 드세요. 서영이의 말에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이순자가 생각하는 저녁 식사는 따뜻한 국물,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짭짤한 반찬들이었거든요. 이런 차가운 샐러드는 식사가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 같았죠. 엄마, 입맛 없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맛있어. 건강식이네. 서영이가 영양학 공부해서 짠 식단이에요. 건강에 좋대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태준이는 방울토마토를 집어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서영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야지. 손님한테 설거지 시킬 순 없잖아요. 손님. 그 단어가 이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순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펴고 회사 일을 하고 있었고 태준이는 방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전주에 있는 친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죠. 순자야, 오늘 경로당 나와. 같이 저녁 먹자. 순자 언니, 내일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답장을 보냈어요. 나 서울 왔어. 며느리 생일이라 깜짝 방문했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죽했다. 손자 보고. 재밌게 놀다 와. 재밌게 놀다 오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순자의 마음은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외로웠죠. 밤 9시 태준이를 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손자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책 읽어줄까? 좋아요. 태준이는 책장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순자는 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단다. 따뜻한 목소리, 천천히 넘어가는 페이지. 태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10분 후 서영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이제 자야지. 내일 유치원 가야 하잖아. 엄마, 조금만 더요. 안 돼. 9시 반은 취침 시간이야. 서영이는 태준이를 침대로 데려갔어요. 이순자는 일어서며 방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서영이의 목소리. 태준아, 할머니한테 간식 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이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자와의 시간마저도 통제받는 기분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이순자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침대는 어디야? 아, 엄마. 안방 쓰세요. 저희는 태준이 방에서 잘게요. 그럼 미안하잖아. 엄마가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안방 쓰세요. 준호의 말투도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에게 하는 말투 같았죠. 안방으로 들어간 이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하얀 시트,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베개. 모든 게 완벽했지만 이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주 집에서 자던 따뜻한 이불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 이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서영이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태준이한테 곶감 주셨대요. 제가 그렇게 간식은 제가 챙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그냥 손자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알아요. 근데 우리 원칙이 있잖아요. 태준이 충치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곶감 하나로 충치가 생기겠어? 여보는 항상 그래요. 저는 태준이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여보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이순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는 이 집의 짐이구나. 72세 노인의 눈물은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이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죠. 안방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이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안,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죠. 이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가져온 장아찌 병들이 구석에 밀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백화점에서 산 듯한 고급 반찬 세트가 자리 잡고 있었죠. 1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포장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부엌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전주와 달랐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모든 게 빠르고 차가웠죠. 7시가 되자 집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 헤어드라이어 돌아가는 소리, 태준이 깨어나는 소리. 서영이가 머리를 묶은 채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엄마 원래 일찍 일어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서영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우유팩과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그릇 4개를 놓았죠. 이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서영아, 엄마가 아침 좀 해줄게. 미역국이랑 밥 지으면 되잖아. 어머님,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저희 다 바빠서요. 그래도. 어머님, 부엌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절의 여지가 없는 말투였죠. 이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급하게 시리얼을 먹었고 태준이는 우유를 흘리며 먹었고 서영이는 정확히 시리얼 30g을 계량컵으로 재서 먹었어요. 이순자의 그릇에도 시리얼이 담겨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서영이의 말에 이순자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우유에 불은 시리얼을 한 입 먹었지만 맛이 없었죠.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차가운 식탁 분위기 자체가 이순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호와 서영이는 각자 출근 준비를 했어요. 태준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이순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정리된 소파. 이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아직 오전인데 벌써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이순자는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빨래라도 해줄까? 세탁실로 가니 빨래 바구니에 옷들이 가득했어요. 이순자는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버튼이 복잡했어요. 전주집 세탁기는 간단했는데 이건 버튼이 10여 개나 되었죠. 이게 표준인가? 아니면 울코스? 이순자는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표준 세탁 버튼을 누르고 시작했습니다. 세탁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순자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청소라도 해야겠다. 청소기를 찾아 꺼내려는데 이것도 전주집과 달랐습니다. 무선 청소기였는데 어디가 전원 버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순자는 10분 동안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결국 포기했죠.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며느리 집 세탁기 하나 제대로 못 돌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주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순이야, 나 서울 왔는데 할 게 없네. 며느리 집은 다 자동이라 내가 할 게 없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손자나 실컷 봐. 그게 할머니 역할 아니겠어? 하지만 손자도 유치원에 가고 없었어요. 오후 4시나 되어야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순자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샐러드 재료와 닭가슴살만 있었어요. 이순자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지만 라면도 없었죠. 결국 냉동실에 있던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따뜻해진 밥을 그릇에 담고 김치를 꺼내려는데 김치도 특이했어요. 백김치였습니다. 이순자가 좋아하는 빨간 배추김치가 아니었죠. 백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는데 맵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김치야 뭐야?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며느리 생일 축하해 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만들고 무거운 짐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투와 불편한 시선뿐이었어요. 오후 2시 이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여기서 더 있어봤자 며느리만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니, 자신도 불편했죠.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으니까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구석에 밀려있던 장아찌 병들을 꺼냈어요. 어제 정성스럽게 담아온 것들이었지만 결국 아무도 먹지 않았죠. 인삼청 병을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서영이 생일 선물로 가져온 건데. 하지만 이순자는 그것도 가방에 넣었어요. 필요 없겠지 이것도. 가방을 다 싸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집, 정돈된 가구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마치 이순자가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것처럼. 오후 3시 40분 태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태준아 왔구나. 태준이는 이순자의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왜요?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가봐야 해. 벌써요? 어제 왔잖아요. 응, 그래도 가야 해. 할머니 집에 할 일이 많거든. 태준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5살 아이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조금만 더 있어요. 할머니 또 언제 와요? 곧 올게. 태준이 잘 지내야 해. 이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고 따뜻한 머리카락 촉감. 이 순간이 가장 아팠습니다. 오후 5시 서영이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서영이는 거실의 가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서영아, 엄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 오셨잖아요. 집에. 수도가 고장났대. 빨리 가서 봐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달리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당신 때문에 불편해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차로 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어머님.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걸.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드디어 나온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엄마가 갈 시간이 된 거야.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도 밤새 울었거든요. 조용히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며 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좀 더 편하게 지내자. 이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태준이를 돌아봤어요. 손자는 엄마 뒤에 숨어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태준아, 할머니 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 할머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이순자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서 서영이를 봤어요. 며느리는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 잘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점점 가려지고 마침내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이순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제 끝이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순자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란색 택시가 멈춰 섰고 기사님이 트렁크를 열어줬죠.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 창문으로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9층 어딘가에 며느리와 손자가 있겠죠. 이순자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택시비는 25,000원. 이순자는 3만 원을 내고 잔돈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죠. KTX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다음 전주행은 오후 6시 10분.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이순자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 집에 급한 일 생겨서 전주로 간다. 미안하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이순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역 앞 풍경.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모든 게 빠르고 시끄러웠습니다. 이순자는 이 도시가 싫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 도시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슬펐죠. 전주역에 도착한 시각은 밤 8시 5분. 이순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나왔습니다. 역 앞 택시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평일 저녁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밤 풍경. 서울처럼 높은 건물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편안했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간판들. 이순자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7,500원을 내고 집 앞에 내렸습니다. 작은 단층집,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더 반갑게 느껴졌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에는 어제 아침 나갈 때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부엌에는 설거지한 그릇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꺼진 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이 서울 며느리 집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며칠 전 만들어둔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밥을 한 그릇 퍼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따뜻해진 밥에 김치를 얹어 한 숟가락 떠먹었죠. 이 맛이지. 빨간 배추김치의 칼칼한 맛. 집에서 담근 된장의 구수한 맛. 이게 진짜 밥이었어요. 서울에서 먹었던 닭가슴살 샐러드나 시리얼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왜 갑자기 가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서영이가 울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이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서영이한테 전해. 잘못한 거 없다고.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그냥 엄마가 여기가 더 편해서 온 거야. 넌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 엄마, 그만 끊을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이순자는 더 이상 그 걱정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자신도 지쳤거든요. 밤 10시 이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래된 이불 냄새, 익숙한 베개의 감촉. 서울 며느리 집 침대보다 훨씬 편했어요.
눈을 감자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어제 밤과는 달리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순자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손자 태준이가 보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손자 사진을 봤어요. 작년 설날 사진, 여름 휴가 때 사진, 그리고 지난주 유치원에서 찍었다며 준호가 보내준 사진까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호가 보내온 영상 통화 요청을 받았을 때 화면 속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태준이 잘 지내고 있지? 응. 근데 할머니 언제 와요? 조금 있다가 갈게. 하지만 이순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시 서울에 가서 며느리와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불편한 공기, 차가운 시선, 손님 취급받는 느낌. 다시 겪고 싶지 않았죠. 2주일째 되는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전주로 내려갈게요. 서영이랑 태준이도 데리고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뵙고 싶어서요. 엄마 얼굴도 봐야 하고. 아니야, 바쁠 텐데 괜히 오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 정말 내려갈게요. 토요일 오전에 도착할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토요일 아침 10시 준호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가을 끝자락 마지막 고추들을 수확하는 중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태준이가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태준이. 이순자는 손자를 꼭 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아이 특유의 냄새. 이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고 서영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이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왔구나. 이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서영이는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들어와. 밥 먹어야지. 이순자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따라갔어요. 거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서영이는 그 음식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앉아서 먹어. 이순자의 말에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어요.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 태준이도 김치찌개를 먹으며 좋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들 다 버렸어요. 어머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제 원칙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순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다음 날부터 알았어요. 집이 얼마나 텅 빈 느낌인지. 태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도 저녁 준비하는 것도 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려던 게 다 저를 도와주시려던 거였다는 걸.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들한테 맨날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정작 어머님한테는 한 번도 그 말 안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음식에, 어머님이 무거운 가방 들고 서울까지 오신 그 마음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이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이를 바라봤죠. 서영아,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이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태준이 건강 생각하는 거, 집안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다 이해해. 근데 엄마도 사람이거든. 컴퓨터는 못 다뤄도 예의는 알아.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서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말 조심할게요.
어머님 음식 진짜 맛있어요. 서울 어디서도 못 먹는 맛이에요. 그래, 알았어. 이순자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서영이 그릇에 넣어줬죠. 이거 먹어봐. 맵지 않게 끓였어. 내 입맛에 맞게. 어머님. 서영이는 울면서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맛.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 많이 먹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서영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자가 그릇을 씻으면 서영이가 헹구고 서영이가 닦으면 이순자가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와야지. 근데 미리 연락해. 엄마가 음식 준비할 수 있게. 네,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서울에도 다시 오실 수 있죠?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게. 근데 이번에는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갈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제일 소중한 가족이에요.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았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날 오후 네 식구는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준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준호는 아내와 손을 잡고 있었고 이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다음 주 태준이 생일인데요. 서울로 오셔서 같이 축하해요. 그래. 태준이 벌써 생일이구나. 갈게. 이번에는 제대로 모실게요. 어머님 방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준호 가족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차 트렁크에 짐을 싣는데 이순자가 커다란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도 좀 담았어.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서영이는 봉지를 받으며 이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순자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주는 포옹이었죠.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해. 네, 어머님. 사랑해요. 차가 출발하고 이순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태준이가 손을 흔들고 서영이가 미소 짓고 준호가 경적을 울렸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 태준이가 웃는 사진,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사진, 서영이와 나란히 설거지하는 사진. 이제 좀 나아지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며느리와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미안해했고 서로를 용서했죠. 창밖으로 가을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순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가족은 사랑보다 예의가 먼저다. 예의가 있으면 사랑은 늦게라도 찾아온다. 이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서운함, 서영이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모든 게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이순자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전주까지 차를 몰고 와서 모셔갔어요. 서영이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서영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서영아, 잘 지냈지? 네, 어머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태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그래? 우리 태준이가 그렸어?
진짜 잘 그렸네. 이순자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을 함께 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 태준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이순자가 가져온 깻잎 장아찌까지. 서영이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그래, 고생했네. 네 식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죠. 이번엔 달랐어요. 이순자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서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 태준이 유치원 발표회 있거든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 태준이 멋진 모습 봐야지. 그리고 어머님,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이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네, 진짜요.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요. 제가 만든 건 영양은 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부엌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그 소리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밤 9시 태준이를 재우고 이순자는 준비된 방으로 갔습니다. 서영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방이었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는 물 한 잔과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서영이가 나가고 이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편안했어요. 마음도 몸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주 친구 순이었죠. 순자야, 서울 잘 도착했어? 응, 도착했어. 이번엔 어때? 며느리랑 잘 지내고 있어? 응, 이번엔 달라. 우리 진짜 가족 같아.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운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 그리고 오늘의 화해까지. 결국 잘 됐네. 이순자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꿈을 꾸며.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부엌에서 서영이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순자가 말했어요. 서영아,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 너무 세게 저으면 맛이 없어.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서영이는 시어머니의 손놀림을 보며 하나하나 배웠고 이순자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태도에 흐뭇해했죠. 아침 식사 시간 네 식구는 둘러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준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어요. 엄마, 서영이 솜씨가 늘었죠? 이제 엄마 맛이 나요. 그러게, 금방 배우네. 서영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태준이는 김에 밥을 싸서 맛있게 먹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순자가 말했어요. 준호야, 서영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가족은 말이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이야. 준호와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도 전달된다는 걸요. 서영이의 말에 이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서로 아껴주면서. 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영아. 태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 이 순간 이순자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받더라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된다는 걸.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 그 빛 속에서 네 식구는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72세의 시어머니, 39살의 며느리, 42살의 아들, 그리고 5살의 손자.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사랑,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